과거와 같은 주식과 채권의 대체성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스타카토로 딱 끊어서 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경제학교 수업을 통해서 들으시면 무엇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될까? 내가 포트폴리오의 구성 비중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지금 2026년, 2050년, 25년 뒤에 여러분들의 자화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2050년쯤에 내가 몇 세쯤 되어 있고 내 경제적 활동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경제를 했는데 이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만약에 여기에다가 포커싱을 두셨다. 20년 텀을 놓고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다. 왜냐? 노후 생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자녀 교육이라든지 자녀 결혼, 내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보험적 성격을 내가 가지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나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어느 시장을 골라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또는 적어도 답은 아니더라도 선호도를 여러분께서는 아셔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경제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타당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작게는 어떤 종목, 어떤 업종, 어떤 산업까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해야 되고 언제 투자를 해야 되고 무엇을 왜 투자해야 되느냐는 시점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AI 산업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AI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활주로가 있으면 여기에 PNR이라고 하는 마크가 있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가는데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 방향으로. 그러면 요 지점에 되면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어요. 계속 가야 돼요. 쭉 가다 보면 이제 테이크오프를 하잖아요. 이륙을 한단 말입니다. 테이크오프를 해요. 그러면 이게 10,000피트 상공에 이르기까지는 여러분께서 시트벨트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더 올라가서 35,000피트까지 올라가면 이제 주무시거나 화장실 가시거나 음식을 드시거나 비행기 뒤편으로 가셔서 운동도 하시고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시간이에요. 지금 AI 산업이 어디에 와 있느냐?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블이 끼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합당하게 경제학교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건 버블이라고 할 수가 없다. 자꾸 많은 분들이 이걸 갖다가 놓고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닷컴 버블과 똑같다 이거. 뭐 그런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2008년 서프라임 위기와 같이 지금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서 구조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막 판매하고 있다. 왜? 돈이 모자라니까 잘게 썰어가지고 잘게 썰려진 제품들마다 돈을 모으는 작업으로 가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닷컴 버블 터질 수도 있고 서프라임 위기 같은 터질 수가 있고 구조화 문제가 생기고 순환 출자 구조 문제도 생기고 문제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비행기를 타고 달리잖아요. 시속 250km가 되면 비행기가 뜨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력과 양력이 부딪혀가지고 날개가 붕 뜨기 시작을 해요. 이때 브레이크 걸 수 있어요? 없어요? PNR 지나고 나면 못 겁니다. 활주로를 넘어가서 오버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시점을 돌파를 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다음은 뭐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에게 퀀텀 컴퓨팅 시대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0,000피트 상공이 되면 이제 퀀텀 컴퓨팅 시대가 돼요.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40,000피트가 올라가면 이때는 스페이스 시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경제학교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 말씀까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러한 내용들이 심리적 안정과 안전을 여러분께서 향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심리적 안정과 안정을 향유를 하시게 되면 두 다리 뻗고 주무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문제는 이미 다 결정이 됐잖아요. 내가 어떻게 돈을 만들 것이고 어떻게 투자 자금을 보유할 것이고 몇 년 동안 할 것이고 어떤 산업에 어떤 업종에 할 것이고 언제 할 것이고 또 어떤 나라에다가 할 것이냐 여러분께서 결정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저 35,000피트까지 갈 때 순항하는 고도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비행기 안에서 즐기시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드립니다. 어떤 종목과 어떤 산업과 어떤 나라와 언제 어떻게 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무엇을 드리느냐? 경제학교에서 지식? 아닙니다. 지식은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뭘 드리느냐? 지혜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wisdom입니다. 이 wisdom의 그루들이 있잖아요. 천재들. 제가 좋아하는 워렌 버핏, 찰리 먼거, 제이미 다이먼, 이런 분들의 50년 넘는 투자의 경험을 엑기스로 녹아낸 내용들, 본인의 책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것도 읽어보고 정리하고, 또 이분들이 실패했던 경험을 여러분에게 반면교사 삼아서 설명을 드리고, 그런 역할을 경제학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AI를 우리가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격이 급하시냐면, 뭐 사야 돼요? M7 다 사야 돼요? 이거부터 물으세요. 근데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갖게 만들어 드리냐,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냐면, AI가 뭐죠? 이게 예를 들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있는데, 얘들의 블록체인 기술이 AI와 어떤 관련이 있죠? 그래서 AI가 발전되면 블록체인 기술의 근간이 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지게 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또 AI가 발전하려면 새틀라이트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술이 왜 필요하죠? GPS와 어떤 연관이 있죠? 이런 모든 구체적인 기술 내용, 즉 쉽게 말하면 기초라고 하죠. 기준, 근본. 영어로 말하면 preliminary knowledge. 별링이 좀 틀려도 이해하십시오. 기본 knowledge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경제학교 시간. 그래서 기본을 이해하셔야지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언제 들어가셔야 되고, 무엇을 사셔야 되고, 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어디에다 가셔야 되는지를 여러분께서 하나의 구슬로 이렇게 꿰시게 됩니다. 이거를 통섭하시는 순간에 제가 드리는, 또 제가 운영하는 경제학교에서 왜 여러분들이 참석하셨을 때, 참여하셨을 때 어떠한 기대, 어떠한 효용, 유틸리티라고 그러죠. 유틸리티. 이거를 느끼시는지 여러분께서 직접 스스로 결정하시게 됩니다. 저는 단지 캐디처럼 또는 코치처럼 여러분에게 가는 방향에 대해서 길 안내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따름이고, 여러분께서 직접 이런 위즈덤을 만드셔서 찾아내셔서 경제학교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현명한 투자와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능력, 여유, 효용, 맥시마이즈 하기를 제가 기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질문을 제가 나눠 써드릴게요. Who am I? 나는 누구냐? What am I? 나는 무엇이냐? 나는 리스크를 좋아하냐? 또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질문을 이제 본인에게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투자에 있어서는 인베스트먼트죠. 무엇을 의미하느냐? 리스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리스크는 통계학에서는 볼러틸리티라 그래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산, 그죠? 또는 표준 편차. 이게 통계학적으로 전부 리스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리스크냐? 여기 평균이 있는데 이 평균 라인에서 내가 관측한 게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 요 거리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위험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가야 되는데 얘는 이만큼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이만큼 떨어졌다가 또 이만큼 올라갔다가 또 이만큼 떨어졌다. 이게 무슨 평균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평균을 가지고 안정스럽다라고 표현을 못 하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 리스크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즉, 나는 리스크를 사랑해. 난 리스크 러버야. 나 리스크 별로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나는 리스크에 무덤덤해. 나는 리스크 정말 싫어. 한국 시장 어지러워. 하루에 1000포인트 올라갔다가 1000포인트 내려갔다가. 이거는 리스크를 선호하는 분들, 이거는 리스크 중립적인 분들, 이거는 리스크를 싫어하는 분들,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리스크 러버시면요, 여러분들은 단기로 가셔야 돼요. 볼러틸리티를 타셔야 돼요. 파도를 타고 서핑을 즐기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난 리스크 중립이야, 그럼 뭘 하실까요? 그렇죠, 장기 투자하시면 돼요. 나 리스크 어버트야, 나 리스크 싫어. 네, 제대로 된 기업 골라서 장기로 가시면 돼요. 근데 이 장기로 갔을 경우에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 한국, 중국, 일본, 신흥국 막 따졌을 때에 계산을 해보니까 A라는 나라가 10년 연평균 15% 이상을 주더라. B라는 나라는 3% 주더라. 여러분 어디다 투자하실래요? 여기다 가야죠. 그죠? 근데 이 나라가 보니까
과학과 기술도 좋더라. 글로벌 리더 기업이 많더라. 원천 기술도 많더라. 인재도 풍부하더라.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A 나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라로 가는 사람들 중에서 리스크 러버 중에서 얼마나 되겠어? 대부분 이렇게 가는 분들은 리스크 중립적이야. 뭐 난 무덤덕해. 상관없어. 나는 멀리 가면 돼. 또 이런 분들은 아유 뭐 내가 리스크 그거 불안해 죽겠어. 1000포인트 왔다 갔다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줘. 이제 이런 분들은 장기 투자를 가시게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성을 정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이 완비가 되고 나면, 완비라는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산업, 어떤 업종, 몇 년,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시고, 예를 들면 2009년 만약에 엔비디아 주식을 5,000달러치 샀다. 그럼 이게 지금 얼마 되어 있을까? 2025년 현재 얼마일까? 이거 계산해 보시면 다 오거든요. 뭐 배당금 준 거 그대로 다 모아놓고, 무상증자 한 것도 다 모아놓고, 유상증자 한 것도 다 모아서 다 했을 때 16년 지난 지금 얼마였냐? 160만 달러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5,000달러 투자했는데 160만 달러면 500만 원, 600만 원 지금 환율로 700만 원 돈 투자해서 160만 달러면 얼마예요? 100만 달러가 14억이니까 20억 정도 돼 있다.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에게 경제학교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스라이팅 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무조건 내가 옳다, 내가 진행하는 방향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지혜, 위즈덤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고 타당한 것 같다. 그런데 왜 자꾸 주식 이야기만 하느냐? 자산에 주식밖에 없느냐? 다른 것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산이라고 하는 것, 에셋이라고 그러죠. 어떤 게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금, 또요, 금이나 은, 또 돈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부동산도 있을 거고요. 주식도 있을 거고, 또 채권도 있을 거고, 그죠? 단가요? 아니죠. 암호화폐도 있죠. 디지털 자산. 그러면 아이고 경제학 한 분이 전통적으로 경제학 공부한 분들은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하던데 왜 박사님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빼고는 하지 마라 그러시지만 비트와 이더리움을 말씀하시나요? 라고 또 질문도 하세요. 어쨌든 뒤에서 경제학교에 오시면 여러분께서 이런 설명을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이게 주요 자산이다. 그러면 어디다가 투자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2009년도 경제독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현금, 금과 은, 주식, 채권, 그리고 부동산. 이렇게 아마 적었을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따로 떼었습니다. 부동산을 떼어서 땅, 아파트, 그 다음에 상가, 그 다음에 주상복합 아파트, 전원주택.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책을 썼던 적이 있어요. 여기서 바뀐 게 있느냐? 바꿀 마음이 없어요. 제가 이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상황이다. 근데 이 기조는 어디서 당신이 이렇게 그냥 거의 단정적이잖아요. 여러분들께 지금 경제학교에서 수업하는 내용을 완전히 압축해서 엑기스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에는 이분의 영향이 커요. 워렌 버핏. 제가 그래서 경제학교에서 실전반 여러분들과 마스터반 분들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강연을 할 때, 그리고 또 실전반 분들에게 격주로 줌 교육을 해드리고 한 달에 한 번 또 오프라인 강연을 해드릴 때 늘 앞에 소개해드리고 강조해드리는 게 워렌 버핏 회장이 경험했던 또 말했던 좋은 투자의 전략과 전술과 위즈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핵심을 이야기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로보틱스를 설명을 해드린다. 이번 시간에. 그럼 로보틱스 안에 어떤 기업들이 있다. 뭐 이런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앞에 워렌 버핏 회장,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성을 강조하고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례를 쭉 짚어드리고 또 찰리 먼거의 이야기도 설명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위즈덤의 근본되는 내용의 백그라운드가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현금을 왜 강조를 했느냐? 2009년만 해도 서프라임 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뭐죠? 바로 그 다음 해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2008년이 지나고 나면 10년 뒤에 2018년이잖아요. 이때 팬데믹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몰랐지만 팬데믹이 올 거였잖아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래서 2028년이
10년 주기로 놓고 치면 이거 10년 주기거든요. 이거 10년 빼보세요. 1998년이잖아요. 뭐죠? 외환위기 왔잖아요. 이때 플러스 1, 2년에 뭐가 있었죠? 1, 2년 사이에 일본 버블 터졌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1988년 여러분 또 계산해 보시고 1978년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사이클을 가만히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빗대어서 보시면 이 주기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요. 여기는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가 1989년, 독일 통일이 1990년, 구소련이 붕괴가 1991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28년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2027년 플러스 1, 2년 안에 세계 경제에 대불황 내지 공황적 사태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 근거는 경제학교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온다 100% 확신. 대나무 잡고 막 흔드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과거의 이런 타임 시리즈 데이터와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그 사이클이 타당한 사이클이라고 하면 2028년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년 안에 대불황과 공황적 사태가 올 것이다. 왜 그럴까?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경제학교 들어오시면 다 들으세요. 좀 궁금하게 남겨드려야 여러분들께서 또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 회장이 왜 현금을 강조했느냐?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현금을 강조하는 이유는 왜? 이거는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와. 금리가 올라가면 현금 확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5년 12월 달 버크셔 해스웨이 회장 자리를 물러나면서 현금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38%로 잡아놓고 물러났습니다. 57년간 투자한 분이고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금리가 모든 투자의 벤치마킹 포인트다.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포인트다. 무엇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그러면 과거 역사에서 주식시장을 알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채권시장. 주식이 좋으면 채권시장은 안 좋죠. 주식시장이 나쁘면 채권시장이 좋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두 개가 그러한 구조적 대체성, 자산 투자의 대체성을 따르느냐? 아니요. 시대가 변하거든요. 왜 시대가 변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AI가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다니까요. P&R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P&R 가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주식도 발행하고 채권도 발행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유동성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주식과 채권의 대체성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스타카토로 딱 끊어서 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경제학교 수업을 통해서 들으시면 무엇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될까? 내가 포트폴리오의 구성 비중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그 젊은 분들 사이에서 홀덤 같은 거, 뭐 텍사스 포커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올인하는 장면을 많이 보이세요. 올인은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배팅해버린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올인이라는 말은 all or nothing이 아니고요. 이게 아니에요. 뭐죠? 더블, 트리플, 10 times or nothing이에요. 올인하는 사람이 똑같은 규모의 돈을 따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2배를 챙기든 3배를 챙기든 10배를 챙기든 내가 벌려고 하는 기대 수익은 분명히 올인하는 액수보다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면 다 잃어버려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점이 없죠. 그거를 나이대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20대, 30대 분들은 예를 들어서 올인해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타임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60대, 70대 분들, 50대 분들, 5, 6, 70대 분들 올인할 수 있을까요? 끝인데요. 찬스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향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90세, 100세 시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독립과 자주와 또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본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올인하시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구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정하고 어떻게 비중을 차지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자산의 비율, 투자 비율, 분포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경제학교에서 드립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일 여러분에게 5개 주요 일간지에서 나오는 주요 뉴스들을 제가 요약해서 이러한 거시경제정책의 변화, 또 정치경제학적인 변화 내용, 또 산업기술적인 면에서 M7을 비롯한 많은 양자, 스페이스 관련된 기업들의 변화를 적어도 알고 계시고 업데이트를 하셔야 된다. 상식선에서 나오는 주요 뉴스들을 5개 이상의 주요 일간지와 잡지 또는 학술 논문에서 나온 내용들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매일 보내드립니다. 아침마다. 그리고 그것을 녹음 자료로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지금 곽수정의 경제학교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내가 무엇은 지식을 쌓고 있고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고 그 판단의 근거는 내가 리스크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리스크를 싫어하는 사람인지 리스크에 대해서 중립적인 사람인지를 기본으로 깔고 내가 단기로 갈 것인지 장기로 갈 것인지 어떤 종목을 택할 것인지 무슨 산업을 고를 것인지 언제 들어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조건의 가장 으뜸인 충분 조건 어느 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러한 판단에 필요한 기준들을 여러분들과 매일 논의하고 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수정의 경제학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업로드할 수 있는 자료들은 보통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와 육성 녹음입니다.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 들으셔도 됩니다. 글 읽으시기가 귀찮으시면 그거를 들으시면서 매일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더 큰 우물가, 작은 연못이 아니고요. 넓은 우물 또는 저수지 또는 나중에는 바다와 같은 내용의 위즈덤을 쌓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축적해 드리는 과정이고요. 그러한 내용을 충실히 따라오신다면 내가 단기 투자자인지 중장기 투자자인지를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내가 고를 자산이 주식인지 채권인지 금인지 현금인지를 여러분께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자산 포트폴리오 가운데 자기의 성격에 따라서 즉 리스크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서 적절한 분배를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이라는 점. 많은 분들이 흔들릴 때 곽수정의 경제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장담까지는 못하지만 결코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근시안적이지 않고요. 근시안적이다는 말은 마이오픽하다는 말이거든요. 눈을 짧게 보는, 이 좁게 시야를 가지고 있다. 곽수정의 경제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아니고 이렇게 넓게 보시는 분들이고 멀리 보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적어도 1km 전방을 보고 운전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10m 앞을 보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로 저는 알거든요. 적어도 500m, 600m 앞에 신호등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차들이 얼마나 정체가 되고 있거든 다 보시고 방어운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경제학교에서 투자에 관해서 방어운전도 가르쳐드리고 공격적인 운전 방식도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그 투자 원칙은 스스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다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실 때 경제학교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그러한 자기 자산, 이 자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피와 땀이 녹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세금 낼 때 돈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왜? 나는 피와 땀을 이 더운 여름날에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노동해서 번 돈을 세금으로 몇백만 원 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정도로 귀한 게 내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지키고 배양을 하고 증식을 시키는 방법을 경제학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논의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나눈다는 것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보고 곽수정의 경제학교에 많은 관심 그리고 사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